치과에 제일 많은 치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가 시려서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안 시리게 떼어드리는 치료가 생각보다는 꽤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로 떼어야 될까요? 떼우면 안 시릴까요? 왜 떼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치아가 있으면 치아의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머리 밑에는 뿌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 뿌리는 뭘로 덮여 있어요? 잇몸 살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치아의 형태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든지 잇몸이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보이겠어요? 뿌리가 보입니다. 그렇죠. 뿌리가 드러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가 길어 보인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찬 거 더운 걸 먹어도 거의 못 느낄 정도랍니다. 그런데 뿌리는 찬 거 더운 거에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잇몸이 조금 내려가서 뿌리가 드러나고 나면 거기가 뭘 먹을 때 시려요. 그럼 치과에 가는 거죠. 선생님 여기가 시려요. 그럼 치과에서 뭘 하냐면 그 부분에 뭘 덮어드립니다. 그러면 안 시리겠죠. 이 붙이는 재료는 사실은 레진이라는 플라스틱 계열, 고분자화물 계열하고 또 뭐 글래스 아이오노머라고 하는 약간의 그 유리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두 종류가 뭐 보험이 되는 재료에 안 되는 재료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덮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시려서 갔을까요? 잇몸이 내려가서요. 왜 내려갔을까요? 염증 때문에요. 염증은 왜 생겼을까요? 그 부분이 잘 안 닦여서요. 그런데 그 자리에 무언가 인공물질을 덧붙여 놓으면 칫솔질이 옛날보다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 떼어놓은 테두리 주변에 무가 더 낍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잇몸이 또 내려가겠죠. 그럼 또 몇 년 있다 가가지고 또 시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떼운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자꾸 많아지다 보면 결국은 잇몸뼈가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치료에 있어서는 원인을 해결을 해야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려요 하는 것들을 그냥 증상만 없애주면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려요라고 오신 분들한테는 시리겠네요. 여기 뿌리가 드러났으니까 제가 봐도 시려요. 그런데 여기다 뭘 덮으면 칫솔질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덮을 때 덮더라도 우리 일단은 깨끗하게 닦아서 염증이 안 생기는 걸 확인하고 덮읍시다. 근데 당분간 시린 건 어떻게 해요? 그 뿌리 부분에 다른 갑옷을 좀 씌워줍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바로 칼슘이나 불소 같은 게 달라붙어서 표면을 매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소 치약을 열심히 쓰면서 깨끗하게 닦아봅시다. 라고 하면 잇몸이 내려가는 게 멈춥니다. 그리고 당장 시린 게 없어지진 않지만 불소 치약을 꾸준히 쓰면 짧게는 한 1,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시린 것도 없어져요. 그럼 굳이 우리가 그 자리에 무언가를 떼올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시리면 떼우긴 떼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떼우는 데 있어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잘 떼워야 됩니다. 잘이라고 얘기하는 건 떼운 자리에 경계면이 느껴지지 않도록 현미경으로 봐도 경계면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정밀하게 떼워야 그 틈바구니에 세균이 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꼼꼼하고 정밀하게 떼워줄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 떼었든 간에 덮어놓으면 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테두리가 우들두들하거나 툭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곧 또다시 잇몸뼈가 녹을 나쁜 환경이 만들어진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오랜 시간 잘 떼어줄 선생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자, 한쪽은 잇몸이 내려가서 시려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또 한쪽은요, 가끔 치과에 가보면 너무 박박 문질르셔가지고 이가 다 파였어요 이런 얘기 들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문질러서 파일 가능성이 높진 않대요. 주된 범인은 누구냐면 만약에 문질러서 가겠다면 치약이 훨씬 더 책임이 크답니다. 치약 안에 뭐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연마제. 그렇죠. 아주 미세한 돌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게 머리 부분은 딱딱하기 때문에 막 문질러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뿌리가 드러난 자리를 문지르면 뿌리는 머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파일 수도 있답니다. 뻣뻣한 칫솔에다가 연마제가 많은 치약을 쓰면 그렇게 깎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내가 칫솔질을 잘못해서 파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파여 있는 걸까요? 근데 우리 치아가 씹을 때마다 조금씩 움직이고 휜답니다. 물론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충격 흡수를 해야 되니까요. 이 과정 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힘이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 부분이 부서집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요. 누가 망가지겠어요? 약한 놈이요. 그래서 뿌리 부분에서부터 쪽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긴대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쪽이. 언제 생길까요? 정상적인 힘보다 훨씬 더 센 힘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우리가 보통 씹을 때 이렇게 씹는 것 같지만 이렇게도 문지르고요. 이렇게도 문질러서 씹는 돼요. 그런데 치아는 이렇게 때리는 힘에는 되게 강하답니다. 근데 옆으로 치면 약하대요. 그런데다가 여기 부분에 옆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부분이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가 잘 안 맞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옆으로 움직일 때 특정 치아가 심하게 부딪히면서 그 치아에서부터 치아의 여기요, 목 부분이 깨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많은 경우는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를 악물고 갈 때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갈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런 데가 잇몸이 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염증 때문에도 일부 있겠지만 이가 비정상적인 충격을 받아서 깨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뭘 떼어놔도 어떻게 돼요? 자꾸 떨어집니다. 사실 멀쩡한 내 이빨, 머리하고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도 뿌리가 부서지는 판인데 요 사이에다가 뭘 하나 채워놨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붙어 있겠냐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아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교정 치료를 하든가 해서 이를 잘 맞게 맞춰주든가 아니면 이를 해넣어서 잘 씹히게 해주든가 그도 아니면 잘 때라도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갈이 방지 장치 같은 걸 끼고 주무시든가 이 세 번째 경우가 제일 많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비용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와 잇몸의 경계부가 파인 경우라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윗니아렌이 씹는 기능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치과 의사가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갈이 방지 장치를 좀 끼십시다. 그래서 끼고 이 사람이 조금 이갈이가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 대신 다른 걸 갈면서 자는 동안에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떼우면 떨어지지 않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안 끼면 또 막 갈다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제 영상 중에 이갈이에 관련된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의 목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였죠? 잇몸의 염증 때문에 내려간 거. 그래서 시린 거. 이거는 지금 당장 떼우기보다는 뭘 먼저 하는 게 좋습니까? 칫솔질을 꼼꼼하게 해서 내려가는 걸 먼저 막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충분히 염증이 없어지고 건강해지면 그때 떼어도 되는데 그때는 불소치약 열심히 쓰시고 잘 닦으셨으면 시린 게 이미 없어졌어요. 그럼 굳이 떼우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한쪽은 치아 부분이 손톱이 걸릴 정도로 심하게 파이는 경우 이 파이는 경우는 내가 칫솔질을 팍팍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건 치아의 비정상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갈이 방지 장치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근처에 치과에 가시면 선생님들이 잘 보시고 어느 게 원인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이거는 이럴 것 같아요.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됐든 저게 됐든 간에 잇몸뼈가 내려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젊었을 때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조금 나이가 들었는데 이미 잇몸이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붙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질 꼼꼼하게 하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제 채널에 SOOD라고 얘기하는 칫솔질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고 잘 관리하셔서 가급적이면 내 이에 인공물질을 되도록이면 덜 붙이고 흔히 말하는 치료, 수복 치료를 덜 하시면서 내 자연치아를 가지고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